20분 전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라고 했는데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럴 줄 몰랐어요? 진짜 한마디만 더 하면 네, 얼마 전에 두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죽음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되게 싫어하는 사람 많죠. 두한이 형. 두한이 형이 살 만큼 살고 진짜 더럽게 오래 살다가 드디어 갔고요. 그리고 버지라블로라는 또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디자이너가 이제 또 갔습니다. 11월 28일 날 이제 갑자기 모든 죽음은 원래 갑자기 찾아오긴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부고가 떠가지고 전 세계 이제 패션 팬들과 뭐 비단 패션 분야뿐만 아니라 뭐 뮤직 인더스트리라든지 뭐 그 외에 또 다양한 산업 분야와 문화계에서 버지라블로에 대한 이제 조문을 이제 띄웠었죠. 네. 그 중에 대표는 아무래도 그래도 네이비 랩이 아니었을까. 그렇습니다. 네이비 매거진. 네, 그 한국 시간으로 11월 29일이었고 어쨌거나 그 버지라블로가 그렇다고 어떤 뭐 병세 기척 같은 것들이 대중적으로 공개되었거나 한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그 말 그대로 되게 충격적인 뉴스였죠. 그리고 사실 그 뭐 당연히 뭐 예를 들어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좀 그 죽음에 대한 변수들이 좀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누군가의 어떤 유명인들의 이제 부고가 떴을 때는 거의 이제 코로나로 인한 부고가 좀 맞아요. 많았었는데 네, 급사 같은 느낌으로. 이번에는 코로나 케이스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어쨌든간 루이비통의 남성복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고 또 오프화이트의 설립자이자 또 수많은 그 대중 문화와 패션과 디자인과 예술과 네, 정말 뭐 영향을 끼치지 않은 분야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의 작업에는 많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정말 말 그대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 시대를 풍미했다라는 말이 누구보다도 어울리는 그 디자이너가 안타깝게 그 별세를 했습니다. 이 양반이 80년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제 그 암이에요. 암으로 이제 죽었고 그리고 이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저는 예전에 이제 프레디 머큐리가 죽었을 때 그 에피소드가 이제 좀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프레디 머큐리가 본인이 이제 에이즈에 걸렸다라는 것을 이제 공개하고서는 그 다음날 죽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아무런 이제 그런 사전에 어떤 그 대중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 공개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훅 하고 이렇게 죽어버렸죠. 네.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통 이제 그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을 정도가 되면 막 사람이 막 굉장히 마르고 아픈 티가 좀 날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 사인을 이제 조금 돌아보면 그 심장 혈관 계통의 어떤 암인 것 같아요. 희귀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정식 명칭은 심장 혈관 6종이고 그리고 투병 기간은 2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그 방송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버지라블로가 한번 이 사람 완전 제세 쪽이잖아요. 그래서 뭐 파리 갔다가 뭐 어디 갔다가 다시 뭐 시카고 갔다가 뉴욕 갔다 이러면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밀라노 갔다가.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좀 지쳤다라는 성명을 그쵸. 한번 발표하고 한번 몇 개월 정도 몸이 쉰 적이 아프다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그 제가 별세 소식이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봤을 때 그 2019년 하반기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이 암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시기라고 하네요. 근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항암 치료를 받으면 사람이 이제 좀 그 티가 나는데 뭐 근데 이분은 갈 때까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쵸. 그런데 그 이제 버지라블로가 워낙 그 다양한 사람들이랑 관계를 했고 사실 본인이 실제로 지금 친분이 있고 그냥 뭐 예를 들어 유명 인사끼리 친한 게 아니라 작업을 같이 했고 서로 이제 아주 큰 브랜드들의 어떤 지휘자가 된 사례들이 또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알릭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또 지금 현재 지방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매튜 윌리엄스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인데 뭐 헤런 프레스턴도 있고 근데 이제 매튜 윌리엄스가 그 별세 후에
자신의 계정에 아주 긴 글이랑 사진들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느낀 생각이 이 사람이 대인관계가 되게 좋았구나.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이제 죽었다고 할 때 어떤 공식적인 성명 수준이 아니라 그 어떤 사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 10장을 꽉 채워 사진을 올렸는데 동영상도 있었고, 근데 제가 그것들을 쭉 보다 보니까 어떤 병원의 재활센터 같은 곳에서 그 버지라블로가 그 재활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짚고 서는 지팡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목발 같은 이제 금속으로 된 이제 그거를 짚고 조금 수척한 상태로 이제 둘이 같이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둘 다 되게 웃고 있어요, 그 사진에서는. 근데 왠지 좀 매트 윌리엄스는 그런 알았구나. 영향 같은 게 아닐까? 예, 혹은 뭐 다른 사진일 수도 있긴 해요. 그게 뭐 우리가 모르는 뭐 교통사고로 당했을 수도 있고 발목을 접질러서 그랬을 수도 있지. 그런데 어쨌거나 좀 그런 것들이 있었고 아무튼 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사인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이미 잘 아실 거예요. 터이니까 네. 굳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네. 근데 그냥 우리가 사적으로 우리가 버지라블로를 어떻게 생각해 왔고 우리에게 버지라블로는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호 형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제 의견이요? 저는 그냥 뭐 사실 되게 놀랐고 아침에 딱 보니까 홍석우가 그 인스타그램에 올려놨더라고요. 그거 보고 알았어요. 제가 그날 네. 유독 전날이 일요일이었고 월요일 맞죠. 새벽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요일 날 엄청 일찍 잔 거예요. 네, 뭔가 10시도 안 돼서 잠이 들어가지고 눈을 뜨니까 새벽 4시, 3시 정도였는데 저희 단톡에서 봤어요. 상태라 단톡에서 버지라블로 사망 기사를 보고 뭐지? 하고 좀 깜짝 놀래서 제 이메일을 체크했더니 이제 비즈니스 오브 패션이라는 그 제가 패션 정보를 보는 영국의 웹 매거진에서 그거를 속보로 전했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그래서 서구의 그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그 공유하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 너무 어린 나이에 아까운 사람이 간 거잖아요, 그죠? 맞죠, 너무나. 너무 아깝고 본인은 또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자기의 삶의 짧음이.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했어요. 얼마나 진짜 죽기 싫었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죽기 싫었겠다. 정말 쓸데없는 애들도 다 안 죽고 사는데 그러니까. 왜 하필 내가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나 대신 좀 윤수가 죽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랬을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간 입원한 상태였대요. 버지라블로는. 그런데 마지막 컬렉션이 바로 며칠 전에 공개가 됐거든요. 그 마이애미에서 이제 예술 페스티벌 기간을 맞이해서 컬렉션을 열었고 그게 일종의 이제 헌정의 추모의 마지막 컬렉션이 됐죠. 근데 누구나 그렇겠지만 정말 너무 빨리 갔다 이 사람이. 저는 뭐 개인적인 친분은 없으니까요. 근데 주변에 이제 한 달이 건너면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떤 작업도 같이 작업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랑 만나서 그 작업에 대한 것들을 듣기도 하고 버질이 보낸 왓츠앤 메시지 같은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버지라블로가 특히 루이비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난 이후에 미국에서 사회적인 이슈들이 그러니까 브랜드랑 별개로 사회적인 이슈들, 예를 들어 그런 뭐 블랙 리브스 매터 같은 것들이 촉발될 수 있던 인종이나 사회적인 좀 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하면서 본인이 일반적으로 패션 디자이너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하지 않는 종류의 무언가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모금을 하고 실제로 $100만 모금을 해서 그런 디자이너들을 지망하거나 크리에이티브 사이드에서 무언가를 열망하는 젊은 청년들한테 도움을 줬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본인의 브랜드들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을 주고 또 젊은 어떤 재능들을 이 사람은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크리에이티브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네 오피스가
오피스에 책상이 없대요. 자기는. 예, 왜냐면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뭐 되게 어떤 면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패션을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하자면 어떤 지시와 컨펌만 하던 사람이지. 근데 있는 것들을 조금 다르게 바꾸는 종류의 사람이라서 사실 그런 게 좀 가능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러면서 그 이제 여기서 좀 안 좋게 보면 뭐 핸드폰만 뭐 인플루언서처럼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자신의 영향력을 그러니까 600만이 넘는 그 팔로워들이 본단 말이죠. 열성적으로. 근데 그리고 최고 경영자는 그러니까 최고 이제 그 지휘권자는 그거를 본인이 이제 실무에 투입이 되면 안 돼요. 그럼요. 원래 그 지시하고 승인만 하는 게 맞아요. 디렉팅이죠. 디렉팅. 수많은 스태프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잘 구현해내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 그 정말 저 정도까지 싶을 정도로 그 젊은 크리에이티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작업들을 되게 많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같은데 리포스트를 하고 또 스토리에 열성적으로 올리고 그들이 제대로 작업을 할 수 있거나 숨겨진 재능 같은 것들을 좀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어떤 디자이너들도 그런 것들을 하지 않거든요. 그럼요. 왜냐면 나한테 더 덤벼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후진 양성이 쉽지 않죠. 본인의 그 삶이 그 짧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더 좀 어떻게 보면 절박하게 그런 것들을 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 버지라블로하고 그 블랙팬서 요 두 분이 참 저는 아깝다. 그 보스만인가? 네. 그 아저씨하고. 최대의 보스만. 버지라블로의 업무 방식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이게 그런 업무 방식이 이제 많은데 근데 이제 패션계에서는 좀 그런 게 좀 덜했었죠. 그러니까 일단 프론트맨이 부각받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프론트맨이 계속 이렇게 어떤 자기와 같이 코워킹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제 멘션을 하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그 가치에 대해 가지고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협업 관계에 대해 가지고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표출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독특한 케이스에 패션 쪽에서는 그런 케이스에 이제 그리고 패션 자체의 디자인은 약간 뭐 에디 슬리먼 때부터 시작됐지만 이제 이미지적으로 비주얼적으로만 디렉팅을 해도 얼마든지 구현 가능한 시대가 왔으니까 이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러는 것들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더 추가됐다는 거는 이제 이거가 이제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그 크리에이티브를 가져가고 자기의 어떤 크루처럼 많은 사람들을 키워주고 띄워주고 이런 것 자체가 이 사람 자체의 하나의 그러니까, 예술적인 액티비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게 보지라블로였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보지라블로요? 보지라블로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에 관련된 뭐 영상이나 책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브랜드나 뭐 이런 것들만 따로 놓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가 했던 무슨 액티비티 뭐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서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의 그 모든 면이 좀 새로웠고 이 시대에 딱 맞게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면 이제 그 사실 버지라블로가 보여줬던 종류의 작업들은 사실 물론 저는 지금 시대에는 제로에서 무언가 나타나는 건 전혀 없다고 봐요. 없죠. 네, 1도 없다고 봐요. 저는. 이 사람 특히 그랬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그 본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많은 디자이너들, 수많은 창작자, 뭐 수많은 장르의 사람들이 계속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데 왜 버지라블로가 한 것들이 지금 시대의 어떤 페노메논 현상이 됐냐라고 했을 때 그 본인이 이제 오프화이트를 성공적으로 파이렉스 비전부터 시작해서 안착을 시키고 루이비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고 막 그런 커리어 패스를 이어갈 때 그 하버드 디자인 대학원에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의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공담이 아니라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했던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자기는 3%의 법칙이 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의 10가지 어떤 법칙이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그 유명한 레스 버 베터를 만들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저씨 미스 반데로에 아니요 저기 브라운에 있었던 디터 람스. 네, 람스처럼 이제 본인의 그런 철학 같은 것들 레시스 모어. 네, 레시스 모어는 미스 반데로에. 네, 레스 버 베터였나 뭐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아무튼 그거랑 상관 있는 건 아니고 그때 한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어떤 디자인을 제품을 3%만 바꿔도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될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의 작업들을 보면은 실제로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네. 약간만 이렇게. 예를 들어 그 유명한 이제 따옴표와 헬베티카를 넣은 어떤 일련의 그래픽 작업들이라든지 혹은 브라운이나 이케아나 그 나이키와 같이 했던 더 10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의 신발을 만들어서 그 신발을 출시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제품군에서 무언가를 더하고 무언가를 빼고 일반적으로 그 업계나 소비자들이 생각하지 않는 종류의 하드웨어 같은 것들을 이식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야 우리가 막 인더스트리얼 태그를 달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신선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종류의 흐름이 대중적으로 먹히도록 시도하고 성공한 거의 최초의 사례는 버즈라블로였다고 봐요. 그렇지. 그런 진짜 어떤 산업 디자인의 요소들을 어떤 시각 디자인에다가 어떤 미를 그렇게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디자인들을 미를 위한 용도로 이제 전용시킨 어떤 그런 초기 시도자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맞죠. 그 말도 맞고 그 말도 맞는데 그런 시도가 없었겠어요? 사실 엄청나게 많았었죠. 네. 그런데 그거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으로 맞아요. 붐을 만들면서 이거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정착할 수 있었고 맞아요. 떨 수가 있었다. 그런 거가 이제 포인트죠, 사실은.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하긴 똑같은 거였는데 이제 알릭스에 비하면은 이제 인양반은 이제 영향력이 훨씬 크긴 했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그런 종류의 흐름 같은 것들을 조금 창출해내고 성공적으로 비즈니스화를 했고 그러니까 그리고 버즈라블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자신의 위치 같은 것들을 되게 잘 알고 있는 디자이너였다. 혹은 창작자였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영악하게가 아니고 영리하게 잘 활용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포지션과 영향력과 뭐 이런 것들을 일부러 키워나가기도 했고 그거를 일부러 잘 활용하기도 했고 그 사실 이제 첫 번째 흑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거든요. 맞죠.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에서. 그리고 이제 뭐 인종으로 꼭 우리는 황인종이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그건 되게 큰 사건이긴 했어요. 첫 번째 유명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하면은 저는 예전에 그 오스와일드 모텐 생각나고 그 다음이 버즈라블로.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갭이 굉장히 크죠. 그 시간적인 갭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중간에도 없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있죠. 뭐 지금 발망을 아주 잘 이끌고 있는 디자이너도 있고 뭐 등등 있긴 하지만 아주 적었던 거는 사실이죠. 맞죠. 네, 실제로 한국 동양인들은 더 적고 사실은 맞죠. 네. 윤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흑인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부분이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그렇지만 이 루이비통이란 브랜드는 이게 예사롭지 그냥 일반 그냥 그쵸. 브랜드 정도가 네. 아니잖아요. 완전 예, 뭐 거의 탑 오브 탑이니까 그쵸. 네. 그거의 상징성은 무지무지하게 컸던 거죠. 맞아요. 네, 실제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유리 장벽 같은 것들이 지금도 되게 많이 있고 버즈라블로가 유럽 가면은 여전히 인종차별 되게 심해요. 버즈라블로가 뭔가를 했던 것도 사실은 그런 걸로 까이기 되게 좋은 그렇죠. 무언가들을 가지고 맞죠, 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패션을 전공하지 않았고 스트리트 웨어 브랜드라고 사람들이 판단하기 좋은 깜보기 것들을 좋았죠, 만들었고 사실. 그런데 루이비통의 베팅은 성공했단 말이죠. 그리고
첫 번째 컬렉션을 저희가 방송에서도 리뷰를 예전에 했었지만 그 예를 들어 처음에 나오는 한 10명 정도로 다 흑인으로 채웠어요. 네, 그런 것들도 그렇고. 흰 옷 입은 흑인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이런 소식이랑 전혀 무관하게 그냥 백화점에 가서 좀 시장 조사 같은 것들을 하려고 그 루이비통 매장에 가서. 네, 매장들에 조금 이렇게 둘러봤는데 루이비통에 이제 가장 최근 협업 이제 버질이 그 별세하기 전에 가장 최근 협업이 그 니고랑 같이 만든 LV 그 세컨 2의 그 두 번째 컬렉션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이번엔 막 엄청 해놨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쓱 나온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디스플레이도 다 그 느낌으로 바꿔놓고 그래요? 네, 갤러리로 갤러리에 밀어보려고 하는 웨스트 가서 봤는데 근데 이렇게 싹 보다가 뭐 근데 제품은 사실 전 좀 별로였어요. 그런데 그 매장 딱 중간에 있는 마네킹을 보니까 마네킹이 정말 그 흑인 인종에서 나오는 어떤 얼굴의 형태들, 두꺼운 입술, 납작한 코 같은 것들을 쓴 마네킹이 있다라는 걸 저는 뭔가 처음 본 거예요. 네, 매장에서. 물론 막 사진 같은 데서 보고 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런 마네킹들은 잘 없죠. 무성의 인종 같은 느낌? 근데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얼굴들이 어떻게 보면 다 서양 백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거는 뭐 우리나라 브랜드든 몸 브랜드든 뭐 최근에 그런 뭔가 이렇게 PC 이슈가 있기 전까지 항상 그냥 디폴트였거든요. 수십 년 동안. 근데 그 마네킹도 본사에서 지정해서 보내주나? 마네킹은 다 제작이죠. 네. 왜냐면 저런 브랜드들은 브랜드의 그 경험을 통일하니까요. 네,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고 그때 그냥 이제 그런 죽음 소식 같은 거 듣기 전에 주말이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신선하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살짝 가진 채로 뭐 프라다니 셀리니 뭐 여러 군데 싹 봤어요. 정말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흑인이.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뭔가 에고랄까 자아 같은 거를 드러낸 종류의 디스플레이가. 네. 그건 진짜 이거의 이제 엄청난 표현이지.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재밌다고 생각하는 찰나에 갑자기 저 뉴스를 들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유명인들의 어떤 죽음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 실제로 영향을 끼치지 않잖아요. 별 상관없어요. 우리 삶이랑 아무 근데 상관없어요. 저는 좀 서구한테는 조금 상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 여기까지만 제가 말할게요. 빠잖아요.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치 내 가까운 사람의 일이 아닌데 조금 마음이 안 좋았던 몇 번이 있었어요. 알죠. 첫 번째는 일단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당연히. 네. 그 다음은 생각나는 사람은 일단 신해철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 네. 서울시장 아니었나요? 몇 명 더 있거든요. 그리고 해찬이 형 우리 저기 김주혁 배우님. 그분은 이상하게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뭐 설리 같은 경우도 조금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누굴까를 막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버지라블로가 저한테 지금 좀 그렇더라고요. 그 정도 영향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사실 저희 사무실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아침에 와서 이제 우리 방송에 나왔던 이제 그라운드웨이브 선호웅 실장님이랑 이제 한 버지라블로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형은 되게 드라이한 사람이라 피도 눈물도 없죠. 그러니까 아니 나랑 비슷하네. 그래서 선호형은 그냥 뭐 나랑 상관도 없는데 뭐 약간 이 정도로 그냥 말은 그렇게 안타깝긴 하지만 말은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렇죠. 네. 뭐 그렇다고 하죠. 네, 아무튼 근데 그런 느낌인데 저는 그래서 좀 그게 좀 달랐고 확실히 그리고 좀 뭐랄까 저는 이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에서 다루는 거대한 어떤 패션이라는 게 문화라고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퇴보할 거라고 봐요. 진짜? 네, 패션이. 네, 왜냐면 그래요? 왜냐면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진보할 것 같은 것과 퇴보할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 사람의 그 향후 작업에서 보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그 LVMH와 버지라블로가 이제 오프화이트 지분을 LVMH가 60% 인수하기로 하고 이 사람한테 더 거대한 권한을 주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LVMH의 이제 경영자들이 있잖아요. 뭐 아르노니 뭐 여러 가지 각
브랜드에도 CEO들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티스틱 디렉터니까 네. 경영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렇죠. 크리에이티브 사이드에서 각 브랜드에서 우리가 아는 뭐 조너선 앤더슨이니 킴 존슨이 다 정말 하나씩 막 대단하게 하시는 분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영향력은 자기 브랜드 안에 속해요. 버질아블로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버질이 딴 브랜드 봤을 때, 야, 뭐 크리스 바라시아 좀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바꾸면 안 되나?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안 큰일 나죠. 그럼 월권이지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버질아블로의 이제 올해 7월 계약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LVMH가 브랜드를 75개 가지고 있어요. 네. 그게 다 막 초럭셔리 브랜드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75개 브랜드를 뭔가 자신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종류의 기존의 이 회사 자체에 존재하지 않았던 직책을 맡았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방송에서 아마 얘기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네. 그게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부고를 본 거니까.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 자리에 뭐 앉지도 않았고 말하자면 내부에서 어떤 계획이 세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본 건 없거든요. 적어도.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저는 버질아블로가 했던 것들 중에 물론 저도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혹은 전혀 관심 없는 것도 있고 일단 제가 싫어하는 것들은 그 수많은 리셀에 관련된 어떤 액티비티들 못 사니까. 못 사니까 진짜. 네. 그렇지. 못 사요. 그리고 어떤 좀 논쟁적인 과거의 레퍼런스들을 너무 가져왔던 사례들 네, 그런 것들은 뭐 비판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하이 패션이라고 하잖아요. 고급 기성복, 럭셔리 패션, 사실 백화점만 가도 여전히 진짜 가끔 숨 막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막 추리닝 같은 거 입고 가면 VIP가 아닌 이상 그 사람들은 저를 판단해요. 아직도.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막 풀착으로 막 뺏기고 막 이렇게 가면 막 상점처럼 대할 수 있는 것들이 그냥 되게 막 쿨해지거든요. 가끔 어떤 응대하시는 분들은. 맞죠. 근데 뭐 상점 대접을 받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게 사실은 럭셔리 패션의 현주소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무언가의 상승을 위해서 그 재화와 가치를 소비하고 욕구를 충족시킨단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조건 시작부터가 귀족 문화였단 말이에요. 하이 패션은. 근데 버질은 그거를 바꾼 사람이에요. 그게 저는 이 사람의 제일 큰 역할이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루이비통이 갑자기 300만 원짜리가 3만 원이 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그런 마네킹이라든지 혹은 그러니까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여행이라는 DNA 같은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풀어내던 방식은 말하자면 그냥 사파리 같은 데 가는 거예요. 이 고르바초프가 이렇게 멋있게 베를린 장벽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러는 게 여행이요. 혹은 막 호랑이 막 지나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백인들의 판타지 같은 브랜드거든요. 그게. 그렇죠. 근데 트렁크 가방에 바퀴가 필요 없었을 때였으니까. 그쵸. 이렇게 들고 가고 들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그치. 나는 쭉 밀면 이런데 그래서 여전히 무겁고 공항에서 나오면서 쭉 밀면 이제 누가 딱 가져가 주죠 이제. 그런데 이제 버질아블로 같은 경우는 그거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서 첫 번째 컬렉션부터도 어떤 지구본을 형상화를 하고 또 여행이라기보다는 그 수많은 지구에 있는 다양성의 요소들을 그냥 계속 넣었어요. 컬렉션을 제가 봤을 때. 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좀 이야기들을 했죠. 그 요소들에 대해서 계속 다큐멘팅을 하고 자신의 뭐 스토리에 올리고 공식적인 컨텐츠를 만들고 뭐 등등 그런 것들 보면 근데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되게 물 흐르듯이 전파가 돼서 세상을 더 좋게 하는데 패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거나 하면 좋을 텐데 딱히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선구자가 죽으면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체되거나 다시 뭔가 막 이렇게 바이브가 지금 딱 기세 좋았는데 그게 딱 끊기면 정말 맥이 끊겨버릴 수도 있긴 하다라는 생각이 하나고 사실 지금 흑인을 메인으로 한 이제 스트릿 패션은 어떻게 보면은 뭐 칸야에서 하고 이제 여기에서 정점을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헤런 프레스토 예. 이런 경우는 조금 이제 아직은 약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말한 대로 그것이 이제 좀 한 발 물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또 동양인들도 이제 많이 부각되기도 시작했고, 뭐 그래서 뭐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뭐꼭 나쁘고 맞아요. 옛날로 돌아간다 이런 것보담도 또 새로운 또 저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새로운 에라를 맞이하겠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그 두 가지 면을 다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고 얘기했던 게 반대로 또 이제 좀 브라이트 사이드를 얘기하자면 한 20분 전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라고 했는데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지라 불렀네. 어느 정도 이해는 했는데 그래서 예상을 했는데 진짜 한마디만 더 하면 반대로는 네. 저는 사람들이 그냥 뭐 저처럼 조금 이렇게 몰두한 종류의 사람이 아주 드물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 사람의 크리에이티브 같은 것들에 좀 관심이 있는 종류의 어떤 사람들이었다면 그분들은 이 사람이 했던 것들이 단순하게 비싼 콜라보 아이템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끼친 영향을 생각을 하면 저는 이 사람이 만드는 것들이 막 온갖 것들을 잡탕식으로 만들어서 그냥 내보내기 때문에 좋아했다기보다는 야 저렇게 안 붙을 것 같은 것들이 왜 붙는 거지? 그러니까 왜 같은 게 계속 나오는 종류의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안 붙을 것 같은 게 왜 붙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군요. 네,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언가를 좀 부드럽게 혹은 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게 통합하는 종류의 작업과 디자인과 뭐 그 외 여러 가지가 모인 것들이 저는 앞으로 제가 하는 작업들에 조금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어떤 브랜드랑 같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요새 뭐 브랜드들이 어쨌든 간 우린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서스테이너블이니 뭐 그런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근데 저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진짜 벌써 지긋지긋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크리에이티브 사이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네. 실제로 스터디를 좀 하고 그런 쪽으로 가도록 조금이라도 바꾸면 실제로 좋아진다고 보거든요. 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작업들을 할 때 올해도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상반기에 꽤 여러 가지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저한테.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좀 이 사람이 했던 방식 같은 것들을 내가 좀 더 내 식으로 한번 어느 정도 영향받은 것들을 좀 펼쳐내보면 뭐 어떤 의미에서는 뭐 아무도 그걸 알아주진 않겠지만 저만 알면 되죠. 뭐 그 사람의 어떤 영향을 받은 것들이 그럼요. 남아있다. 본인의 작업을 남들한테 잘 보여주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가 영향받았는지도 알려면 좀 보여주세요. 결과물을 안 보여주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왔는데 안 보여주는데 그러면 정말 귀찮더라고요. 근데 왜 또 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좋아요를 받아야 되나. 그럴 수 있죠. 저는 근데 올리면 진짜 가끔 올리자마자 지우고 싶거든요. 그것도 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부끄러운 반골 기질이에요, 저. 반골 기질. 자, 그러면 뭐 물론 얘기한 것처럼 이게 왜 붙지? 이게 왜 디자인적으로 말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겠죠. 많진 않지만. 근데 뭐 보통은 대부분의 루이비통 남성 라인을 구매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뭐 그냥 염따 같은 느낌으로 그렇지. 샀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과시 소비지향적인 소비자가 훨씬 많죠. 그렇지만 그게 단순히 지금 서구처럼 바라보는 그런 거에서부터 쌓아 올라져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었다면 루이비통이 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금방 나갔을 거예요. 네. 사실. 왜냐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화려한 걸 만들고 뭔가 흑인의 힙합의 뭔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더라도 그 사람들이 촉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어디서부터 뭔가가 깊이가 뭔가 있었다는 게 느껴졌겠죠. 그냥 뭐가 없으면 사실 이제 몇 숟갈 퍼먹어보면 아는 거죠. 긴 껍데기라는 게. 퍼먹어봐야 되는군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지 합니다. 한 1,000만 원 쓰면 알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먹기 전에 네. 몰라요.
저는 뭐 별로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어가지고 사실 이거에 그렇게 뭐 어떤 감정적인 동요라든지 뭔가 좀 아쉽다 이런 것도 없어요 사실. 잘 모르는 아니 뭐 사람이고. 제가 봤을 때 전 세계 인구의 99.99%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냥 그래서 별로 그런 거는 없는데 아무튼 뭐 한 시대가 또 저물었구나 그냥 그런 정도의 판단이에요. 맞습니다. 만약에 저는 에디 실리먼이 죽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있었던 시절 좋았지 그냥 그렇게 회고를 할 터인데 저한테는 뭐 버지라블로는 그다지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게 뭐 왜 그러냐면 원래 이 버질 아블로를 우리가 그래도 좀 알기 시작한 거는 칸예의 친구라는 그런 게 있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제 오히려 더 메인이었던 사람이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오히려 버즈라블로의 친구들 약간 이렇게 메인이 옮겨가 있는 상황에서 이분이 없어져 버리면 약간 여기서 이제 이 전반적인 요 흐름이 이제 후퇴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저도 듣고 보니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윤수처럼 또 아무 관심이 없었다 별 영향을 안 받았다 이래도 알게 모르게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염따처럼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거에도 그 밑에 퍼먹어보면 알 수 있는 그 밑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었듯이 된장이 나오죠. 자기도 몰랐지만 뭔가 퍼먹은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뭘 먹었지? 이건 약간 개인적인 건데, 그러니까 저는 뭐 루이비통에서 기성복을 살 정도의 부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는 마크 제이콥스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때부터 좋아했고, 그 다음에 지금 디오라는 걔 누굽니까? 킴 존스. 킴 존스는 엄청 좋아했거든요. 킴 존스가 바인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실질 루이비통을 구매를 많이 한 거는 버즈라블로 때부터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아니, 강해진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마크 제이콥스의 루이비통, 뭐 다카시는 이런 거 되게 좋아했고, 사실 무리하면 살 수도 있었겠지만 좋아하는 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보는 게 좋은 것들이 있고 소유해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소유해보고 싶었잖아요. 매주 찾아가고 그러는 단골이에요, 단골. 1년에 한 번 정도 단골이에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저의 이제 그 루이비통을 그 추억들을 조금 돌아보니 뭔가를 산 거는 결국 버지라블로 그러니까요. 할 말이 그 말입니다. 매주 찾아가고 그냥 아니, 우연히 가다 보면 거기에 아예 들어가 있고. 저번에 저 청담동 지나가는데 그 이미 있더라고요 안에. 그래서 서구 형 오늘도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버질 아블로의 팬이었던 겁니다. 네. 저는 뭐 책들도 있어요. 그게 참 오늘 이 자리에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 이근이 같이 있었으면 이게 2시간 걸렸을 텐데. 그 형은 광패죠, 광패. 이근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없는 바람에 한 요 정도 한 2시간에서 조금 모자르는 시간 정도에 마무리할 수 있었지 않았나. 20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 아 그래요? 그거밖에 안 했어요? 저는 버지로 아블로 죽은 것보다 근이 형 사라진 게 더 안타까워요. 근이 형이 다시 얼른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게. 맞네요. 승준 씨는 어디 갔어요, 근데? 같이 사라졌나?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버지라블로의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2021년 11월 28일 버지라블로 루이비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오프화이트의 파운더였던 버지라블로가 향년 42세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또 한 시절이 또 지나가네요. 나보다 10살이나 어린데 왜 형 같지 느낌? 아이 잘 나가면 형이지. 자,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의미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많은 또 이제 추모며 뭐 아이템을 소개하는 거며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남에게 동조하지 말고 그냥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대상이었는지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